반갑습니다. 조교입니다. 오늘은 아주 방송 제목이 어마무시합니다. 어마무시합니다. 내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내란 수계, 재수감 예감. 며칠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로부터 나왔잖아요. 나왔는데 오늘 딱 보니까 재수감될 그런 예감이 드는데 이거 어떤 일입니까? 윤석열 대통령 내란 수계 혐의로 지금 서울구치소에서 풀어줬는 거는 지귀현 판사입니다. 지귀현 판사가 지귀현 판사 손으로 윤석열 내란 수계 우두머리를 재수감하는 꼬라지를 우리가 또 보느냐, 이런 순간이에요. 제 상식으로는 이게 영주 촌놈 상식으로 그냥 한마디 묻고 치아라 이러면 좋는데, 이게 진짜로 실행된다 그러면은 그 한남동 관저에서 구치소 안 가려고 그렇게 빼그다리 치다가 붙들려 가가지고 그 얼마 있으면서 아주 어떻게 해가지고 나오는데, 개선 장군처럼 손 척척 흔들어가면서 나오더니만에 이게 또 붙들려 들어가야 되는 경우가 생겼어. 옆에 애새끼들 잘못하는 바람에 옆에 아들이 칠칠치 못한 놈들이 이 일을 해가지고 도로 붙들려 들어가게 돼 있다 이 말이야. 해외 토픽감이 또 생기게 생겼어. 참, 이게 낭패합니까?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오늘 그 좌파 언론이시요, 좌파 매체 유튜브, 좌파 유튜브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지금 이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에 출연하신 분은 누군가 하면은 최기상 국회의원이에요. 최기상 국회의원이라고 하면은 민주당의 국회의원입니다. 그리고 박은정 국회의원, 여기는 조국 혁신당의 국회의원인데, 이 두 분 다 지금 여기에 탄핵에 관련한 그런 국회의원들이에요. 최기상 씨 같은 경우에는 전에 이 탄핵 소추단에 포함되어 있으면서 현직 최초로 지금 이 분야에 대해서는 많이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는 사람은 못 당한다. 박은정 의원도 요즘은 아주 최고로 한창 뜨고 있는 그런 국회의원 아닙니까? 여기서 나와서 무슨 얘기를 했나 하면은 최기상 의원이 얘기를 했어요. 최기상 의원이 얘기했는데, 이게 지금 법원에 지기현 판사가 판시하고 나서 7일 이내에 즉시 항고를 해서 이게 풀어놔도 될런가 안 될런가를 한번 알아보고 하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검찰이라 그래가지고 다 그런 게 아니고 심우정 검찰총장이 앞에 나와서 제일 많이 흔들었지요. 즉시 항고하지 않겠다. 일반 항고하지 않겠다. 그러면은 즉시 항고, 일반 항고 하지 않겠다 그랬으면은 즉시 항고 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 해똑똑이가 즉시 항고 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어요.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게 법률적인 하자로 법규 위반이 돼 있어. 법규 위반이 돼 가지고 법원이
이 윤석열 내란 수계, 내란 우두머리를 재수감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오지 않나. 아직 법률 검토가 덜 끝났으니까 아직은 안나 하는 퀘션 마크를 붙이고 있지만은 붙들려 들어가야 돼. 그때 법을 넘어설 수 없잖아. 지금 법 위반 때문에 파면되느냐, 뭐 기각되느냐, 인용되느냐 이런 것을 논하고 있는 판인데 지금 이게 잘못됐어. 법적으로 잘못됐대. 그래서 저도 이 얘기를 바로 전 방송에서 했잖아요. 검찰은 오늘 즉시 항고에 따라 아니면은 윤석열 대통령 전후 사정 설명하고 재수감하라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이 최기상 의원이 했는 얘기가 아주 법률적으로 맞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선을 벗어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려울 것 같기 때문에 이 보기서를 직접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는 법원이 주도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법원의 얘기를 따라야 되고 법원에다가 즉시 항고 즉시 항고를 하든지 아니면은 즉시 항고 포기서를 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데 둘 다 안 했다 이 말이에요. 둘 다 안 하고 나서 즉시 항고를 안 하는 것은 지금 와가지고 경찰이 변명하고 있는 얘기는 뭔가 하면은 즉시 항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은 즉시 항고서를 포기한 거나 같다 그랬는데 그거는 어디 촌구석에 장판에 가서도 그런 얘기는 인정이 안 돼. 서류로 열어야지. 서류로 열라는 거 서류로 해야지. 법규를 위반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지귀현 부장판사는 자기가 이 즉시 항고 서류도 못 받았고 즉시 항고 포기서 서류도 못 받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를 다시 붙들어 가지고 서울구치소로 여야 된다 이 말이야. 원상복귀 시켜야 돼.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듣기보다는 지금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얘기를 최기상 국회의원의 입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얼마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얘기를 한번 들어 모르면은 두 번, 세 번 들어서라도 이 얘기를 옳게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 얘기를 옳게 알았으면 좋겠고, 제가 이렇게 보면은 국민의힘에는 이거를 참 일하는 거 보면은 어정쩡해. 뭐를 하는지 모르겠어. 똑똑한 사람이 있지 싶지만 똑똑한 사람이 없는 게 국민의힘 같아요. 이런 거 하나 옳게 챙기지를 못해. 에? 그 검찰이 옳게 못하면은 검찰에 뭐 선배고 뭐 맨날 뭐 포옹 잡는 거는 잘 잡더라마는 야 그렇거들랑 보기서 그거 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국민의힘은 아는지 모르는지 몰라. 야권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 에? 야권의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이런 오늘 또 내가 지금 SNS 서핑하다 보니까 뭐 그런 헛소리 한다고 이런 얘기하는데 헛소리 좋아하고 있네. 썩어랑 차고 구치소로 들어갈 때는 어쩔 건데. 국민의힘에는 검사, 판사, 변호사가 많지만은 이런 거 하는 거 보면은 참 한가락 꼴값 하는 인간이 없는 것 같더라 이 말이야. 이게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그리고 국민의힘에는 군 출신 예비역, 군 출신 영관급, 유관급, 별, 똥별인지 별자리 장성들도 많아 보이는데 비상계엄은 이게 20여 개의 부처의 공무위원들이 있어도 국방부 장관이 개입되지 않으면 비상계엄이 되질 않아.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 군 출신 장성들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감이 없는 것 같아. 함부로 휩쓸리고 말이야. 군인으로서 지어야 될 그런 국가관이 안 보이는 것 같아. 군인이라 그러면은 특히나 영관급도 그렇지만은 장성이라 그러면은 별이든지 똥별이든지 새별이든지 별이라 그러면은 이 국가관이 뚜렷해야지. 이게 비상계엄이라 그러면은 당을 초월해서 국가를 제일 선의에 놓고 얘기하지. 이거를 뭐 빼그닥 그러니까 미꾸라지 같이 하는 작태가 보이는다 이거야. 이게 국가관이 보이지 않는 이 군인 그중에 장성 내 눈에는 진짜 이거 별로도 보이지 않고 내 눈에는 정말 인간 같지도 않아 보여요.
이게 나라가 안 되려고 그러는지 모르지만은 이런 구성으로 이루어졌는 이 국민의힘 구성 자체가 망조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쓸만한 인간들이 쓸만한 위치에서 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 추경호 지금 뭐 내란 뭐 어떻게 하니까네 고개 복 숙이고 있고 거기다가 김기의 장로 요새 뭐 오늘 또 뭐 저쪽에 헌재 선거에 대해서 승복하겠느냐 그러니까 헛소리만 하고 막 자기 차에 타더라고. 왜 말 한마디도 못해. 승복합니다. 승복해야지. 그럼 승복 안 하면 어쩔 건데. 내란 일을 다시 일으킬 건가? 국민님이 그따위 말이야 자세를 취해가지고 정권 창출 되겠어? 내란이 뭔지를 모르는 것 같아. 국민의힘은 국민의힘이 이래가지고 되겠느냐 이 말이야. 대한민국의 헌법상에 형법상에 최고의 수위의 범죄라 이 말이야.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이야.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 이 내란이라는 것이 그렇게 엄청난 건데 지금 내가 얘기하고 있는 이 5가지 중에 하나라도 위법이 있다 그러면은 파면이야. 파면되고 나면은 대통령 권위 떨어지고 나면은 바로 다른 죄로 영장 청구 들어가지고 어차피 구치소로 가야 될 윤석열 대통령이야. 불쌍하지. 왜 그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윤석열이 이 쇠고랑 차고 다녀야 되느냐 이 말이야. 한번 들어봐. 그러면 첫 번째로 비상기업 선포하는데 요건이 됐느냐. 국무회의부터 지금 우리가 다 봤잖아. 영상으로. 그리고 포괄형 위반에 국회의원을 들먹거렸잖아. 그리고 국회를 봉쇄하고 해산을 시도했고 그 다음에 정치인 재포조를 운영했어 안 했어? 뭐 술을 먹었느니 부하하고 말이야 말싸움이나 안 하고 있는 그런 윤석열 대통령이 참 나는 전때에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이 이 헌법재판소 재판하는 거하고는 판이하기 달라. 죄도 엄청나고 이게 오직하면은 무기징역 내지 사형이겠어? 이런 5가지 종류 중에서 한 가지만 그런 일이 있다 그래도 파면이야. 그런데 뭐를 구하겠다고? 얼빠진 소리들 하고 앉았어. 이 5가지 중에 하나만 위반이 돼도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파면이 되는 거예요. 이걸 동조하고 있고 이걸 비호하고 자빠져가지고 정말로 이래서 바로 친구 잘 둬야 된다는 거야. 도둑질 잘하는 친구 옆에 있으면 도둑질 하는데 망보다가 깜빵 같이 가야 되고 주먹질 잘하는 놈 옆에 있다 보면은 구경만 하다가도 폭행죄로 조사받으러 다녀야 되고 그 내란 이런 잡자 옆에 있다 보면은 내란죄로 조사받아야 돼. 그러니까 비호할 걸 비호하고 옹호할 걸 옹호해야지. 이런 거는 국가적인 문제야. 나도 한때는 극우로 분류됐지만은 나는 이제 국구에서 벗어났어. 중도지 그냥. 이런 일에는 내 절대 동조할 수가 없다는 거야. 윤석열 대통령이 기각이 돼가지고 새로 대통령직에 오른다 그래도 나는 그걸 바로 평가하기 싫어. 이상한 말이야. 경제적 공동체니 묵시적 청탁이니 해가지고 멀쩡한 대통령을 특검했던 윤석열 아니야. 그 경제적 공동체 묵시적 청탁 윤석열 김건희한테다가 한번 걸어봐. 안 걸리는가? 스스로 두 손 내밀어야지.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하는 거면은 국가감보다는 다음에 내 배치를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아주 얄팍한 수작이 있는 것 같아. 나는 진짜로는 배치 때문에 그렇지 윤석열 그 사람 나 잘 몰라. 어떻게 되든 난 모르겠어. 이런 심보 아니야? 차라리 그렇게 바로 얘기하는 게 아싸라지. 윤석열 대통령 말이야 검사할 적에 문재인 수하에 있을 적에 우리 우파들 적폐청산 합시고 200~300명 1000여 명 조사해가지고 200~300명 깜빵 안 보냈나 그래. 그래 놓고 정작 지정부처를 놓고는 적폐청산 적자도 못 꺼내고 지가 당해가지고 지금 쇠고랑 차고 앉았잖아. 무기 아니면은 사형을 그런 법에 왔다 갔다 그거 앉았는 거 아니야. 그런 행동을 한 자를 누가 동정을 해? 이게 어디 뭐 내년이 지방성 저쪽에 선거라 이래가지고 그 뭐냐 공천 하나 얻어 처먹을까 싶어가지고 아무 줏대 없이 왔다 갔다 그러는 것들
그런 것들 앞으로 또 나온다 그러면은 정말 지역을 망치는 행위야. 당장 중지해. 어디 자기인데 공천권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따위로 행동하고 그런 데 쓰면은 되겠어? 이재명, 문재인, 조국 정도만 지정부 차려가지고 이거 잘 마사지 했으면은 지금 뭐 김건희 수렴청정이니 뭐 명태균이 뭐 황금폰이니 다 때려치우고 디올백 전시장을 하든지 진열장을 해도 꼴리는 대로 지 꼴리는 대로 살아도 얻는 건드릴 놈 없었겠는데 괜히 총을 들고 나와가지고 흔드는 바람에 지금 하고 되고 있는 그 몰골이 그게 뭐야 그게. 한남동에서 나오라니까 나오지도 안 하고. 이제 가만둬도 이제는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가만둬도 정치적으로는 자연사가 될 거를 괜히 총 들고 나와가 흔드는 바람에 이재명이 대통령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니야. 이재명이 그러면은 윤석열이 나중에 일찍 꺼내주겠어? 이재명이 임기 내는 안 꺼내줄 것 같다. 그렇다면은 이 박근혜 대통령보다 더 오래 있으면 어떻게 할래? 그래놓고 한동훈이하고 떼옥떼옥 싸우는 거 보면은 한동훈이 떼옥떼옥 왜 싸우는데? 에? 선거 왜 망쳤는데? 그러면 그 말이야, 뭐, 최상병이 뭔지 해가지고, 그런 거, 장관을 말이야, 이 차관급이 가야 되는 그런 대사로 갔다가, 되돌아오지를 않으나, 그따오지도 않은 바람에 선거 망쳤는 거 아니야. 국민의힘에서도 그따오지 했는 거 다 알면서도 한동훈인데다가, 선거 망쳤다고 뒤덮어 씌우는 인간들 보면은, 그게 인간이야, 그게? 명태균이하고 권위 공천 말이야 그따위 지랄 하느라고 선거 망쳐놓고는 한동훈인데 총선 망쳤다 그래. 108석 한동훈 덕분에 그래도 108석 했는 거지. 한동훈 그때 안 했으면은 100 이하로 떨어져 가지고 29번 30번의 탄핵 그 이상으로 당했지. 그 이상으로 저지 소리 안 되는데 누구인데 감사해야 되는데 누구를 지금 말이야 배신자니 배신자는 뭔지 알긴 하고 배신자라 그런지 모르겠어. 나 그 배신자 입에 올리는 인간들 보면은, 공부 좀 해. 주디를 뛰려고 하면은 공부 좀 하고 주디를 뛰라고. 이런 얼간이 같은 검사들이 말이야, 즉시 항고만 안 한다고 빼그다리 치다가 즉시 항고 포기서 법원에 제출하지 않아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다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되는 이런 일이 있다 그러면은 이게 대형사고 아니고 뭐야, 똑똑한 지기현 판사, 이거 날짜대로 시간대로 따지다가 그래도 한 주 47분 남았다는 그런 명확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이 부분도 확실히 따져가지고 47분이라는 시간이 남았다 그러면은 요번에 구속 취소로 풀어난 것도 지기현 판사 잘못된 거잖아. 그래 옛말이 있어. 꼬부랑자지 지발등에 오줌 넣는다고. 결국은 꼬부랑자지 지발등에 오줌 싸재겠는 그런 형태야. 법대로 해. 법대로.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야. 법을 법대로 집행한다 그러면은 지금 내가 이 최기상 씨나 박은정 의원의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은 재수감되는 그런 상황이 올 것 같아. 그렇다 그러면 이제 신문 방송 찬반 극성 지지자들이 지금 뭐 길바닥에서 피를 토하고 난리가 나겠네 이제. 그 사법고시 똥별 이것들 말이야 법을 우습게 하다가 이거 포기 즉시 한거 포기서 하나 제출 안 했다가 억지로 지금 나와 있는 윤석열 대통령 다시 구치소로 여야 되는 이런 보좌를 한다 그러면은 이 얼간이들이 대통령을 2번, 3번 죽이는 그런 꼬라지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야. 예, 떠들지만 말고 니 뺐지만 생각하지 말고 공부 좀 해. 여러분들하고 같이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재수감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김어준 뉴스공장에서 나오는 요 부분만을 제가 딱 잘라놨는 영상이기 때문에 이 영상 보면서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탄핵 심판이 곧 나긴 날 것 같은데 그게 언젠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국회 탄핵소추단 간사 민주당 최기상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판사 출신이고요. 그리고 소추단 위원인 족당 박은정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검찰 출신이고요. 저희를 세트로 모셨습니다. 세트로 모셨는데 탄핵 선고가 언제 될 거냐 이 본론 들어가기 전에 어제 법원 행정처장이 나와가지고 판사 출신이고 검사 출신이니까 딱 맞는 주제인 것 같아요. 법원 행정처장이 나와가지고 아직 시간이 남았다. 즉시항고. 즉시항고 할 수 있다라는 네. 말과 더 나아가서 필요하다는 말까지 했어요. 네. 그러면은 검사가 오늘 내일이라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금요일까지거든요. 7일 이내 그죠? 하면 되기 때문에 이거를 못한다고 할 수 있는 어떤 어떤 근거도 명분이나 없죠. 법리나 이런 게 있어요? 없죠? 없습니다. 행정처장이 말을 완곡하게 하셨는데요. 예. 지금 현재 기소된 이후에는 구속의 주체가 법원입니다. 예. 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을 했는데 검사가 석방 지휘를 하려면 전제가 즉시 항고 포기서를 법원에 내야 됩니다. 포기서를. 아. 포기서를. 아하. 근데 포기서를 안 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지금까지 말은. 그러면 서류를 공식적으로 접수한 건 즉시 아니다. 포기서를 내야 항고 됩니다. 포기서를 내지 않으면 형사소송법상 구속 취소 결정의 집행이 정지됩니다. 즉 석방을 할 수가 없어요.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석방을 한 상태다. 그래서 지금 검찰에 많이 당황하고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서류를 아직 접수 안 했다면. 안 했다면 그 구속 취소 결정을 집행이 정지된다고 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석방한 게 즉시 항고를 포기한 취지다. 이런 법은 없습니다. 모든 소송 말만 하고 서류는 있을 뿐이지 동네방네 공식적으로- 떠든다고 즉시 항고 포기가 된 게 아니거든요. 저는 그래서 법으로. 행정처장이 그런 점을 지적을 한 것으로 보여져서 큰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원의 권한이에요. 지금은 기소된 이후에 구속에 모든 관련된 것은 검사들은 집행만 하는 사람들인데 자기네들이 즉시 항고 포기서도 안 내고 그냥 풀어준 겁니다. 자, 그러면 포기서를 안 낸 상황에서 만약에 즉시 항고를 하면 윤석열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바로? 이제 어제 법원 행정처장께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이제 신병이 석방된 상태에도 즉시 항고가 가능하다라는 해석까지 해주셨어요. 그게 의정부지검에서도 구속 취소 결정이 있고 나서 석방했지만 즉시 항고로 다시 구속된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 사례를 말씀하시면서 근데 검찰에서 계속 위헌성이 있기 때문에 즉시 항고를 할 수 없다. 이것이 나중에 이게 위헌이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석방을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주장했죠. 그래서 법원 행정처장님께서는 그러면 일단은 신병을 석방을 하고 그 구속 취소에 대해서 즉시 항고로 다툴 수 있다. 이렇게 법적인 부분까지 완벽하게 해석을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석방도 제대로 절차를 다 갖춘 게 아닌데 석방이 됐다고 치자. 그 법적인 문제는 차지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즉시 항고하면 그러면 그 상고심 그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 그러면 재구속을 할 수는 없지만 그 판단을 받아서 재구속할 수는 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고법에서 이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판단을 하면 그때 재구속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한 사례도 또 있고 법원 행정처장께서 또 그렇게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검찰은 즉시 항고를 해야 됩니다. 법원 행정처장이 필요하다고까지 말했는데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검찰에서 그 내놓은 논리가 이것이 나중에 위헌의 소지가 있어서 포기한다고 했는데 모든 법률은 합헌으로 추정이 되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날 때까지는 위헌이 아닙니다. 아, 그 법원에서 하라잖아요, 그리고. 네, 그리고 법원에서도 저렇게 말했기 때문에 네. 위헌 운운하면서 이 즉시 항고를 하지 않는 것은 직무의 유기라고 볼 수 이제는 있습니다. 위헌이란 말을 못 하겠죠. 그 윤석열과 심우정과 최상목의 공통점이 자기들은 법 위에 있어요. 검찰은 법 집행기관이라 위헌 여부의 판단은 대한민국에서 헌법재판소와 법원만이 합니다. 그렇죠. 일선의 행정부 공무원이 법 규정이 있는데 네. 민원인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기에 이거 위헌인 것 같아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성실하게 답변했으면 대한민국 검찰은 진작 수사해서 기소했을 겁니다. 이번에 그 잣대를 그대로 심우정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어제 법원 행정처장이 저렇게 답변하니까 대검에서 오늘 또 회의를 소집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윤석열 이후에 검찰의 무슨 업무 체계가 다 엉망진창이 된 게 뭐냐 하면 이 즉시 항고에 관한 뭐 권한은 결정 주체는 특수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선에서 어떤 검사의 자기 사건, 주임 검사가 이 사건을 즉시 항고할지 말지는 특수본에서 검토해가지고 그래서 대검에 보고서를 올리고 대검에서 그 보고서에 대해서 그럼 뭐 회의를 하든지 어쨌든지 간에 그럼 즉시 항고를 하라 이렇게 지휘를 하는 거지. 심우정은 즉시 항고 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마치 이게 즉시 항고 건이 검찰총장에게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검사가 한 명인 것처럼 저렇게 대검 회의를 소집하는 것은 업무 체계에도 맞지가 않는데 왜냐하면 특수본에서는 지금 즉시 항고를 하겠다고 올릴 거고 그것이 두려운 일이 어쨌는지 대검이 지금 회의한다고 하고 무슨 방어 논리를 연구하려고 그렇죠. 하는 건지. 그렇고 그 심우정 총장은 윤석열이 재구속될까봐 지금 벌벌 떠는 그런 형세예요. 이 즉시 항고로 이게 취소가 되면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미래에 대해서 벌벌 떨어야 될 텐데 네.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지금 법원 행정처장 얘기를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자, 시간이 남았다는 얘기부터. 금요일까지로 제가 즉시항고 기간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구속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즉시항고에 따라 이제 상급심의 법적 판단을 하는 데는 특별한 장애는 없고, 그 판단 여하에 따라서는 이제 그 후에 신병에 대해서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다시 재구속하라는 얘기죠, 저게. 그렇죠. 네. 그 상급심 판단에 따라 신변은 재구속될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말하자면. 그리고 나서 한 발 더 나가서 여기는 할 수 있다는데 필요하다는 얘기를 해요. 이것도 네. 들어봅시다. 재판부에서는 상고심의 판단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좀 논란이 해소될 필요가 있다라는 입장을 스스로 밝혔고 그 부분은 지금 전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판단은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필요하다. 저 지기현 판사가 비겁한 결정을 했다고 저는 그렇죠. 보는 게 저렇게 이제 상급심 필요하다고 하면서 구속 취소 결정 사유가 필요하면 말이 안 되는 풀어주질 말아야지 아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지금 형소법 214조의 이 13항을 명확히 적용하지 않고 체포적부심 시간을 구속기간 불산임한다는 그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 체포적부심에 관한 이 10시간 32분 있죠. 저게 네. 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 10시간 32분을 더하면 이것은 시로 지기현 계산법에 따라 시로 계산하더라도 구속 만료 시점이 지나지 않았어요. 지나지 않았어요. 40분이나 남았거든요. 47분이 남습니다. 47분이. 네, 저 표 잘 만드셨네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저게 맞지 않은 결정을 했는데 상급심 법원 판단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해 놨고 그러면은 법원 행정처장 입장에서는 이것은 반드시 상급 법원에서 판단을 해서 네. 이 혼란을 바로 잡아야 된다는 그런 의지를 표명하신 거거든요. 체포 적부심 시간을 빼버렸잖아요. 저걸 뺄 수가 없어요. 저게 법에 있는 규정이기 때문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네. 저거는 법원의 시간인데 검찰의 시간으로 넣어가지고 저 시간을 보탰으면은 아직 그 만료가 안 됐단 안 말이죠. 됐습니다. 그래서 공수처장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렇죠. 공수처장 얘기도 또 한번 들어봅시다. 공수처장 요새 완전 각성했던데. 재판부가 판단하신 대로 날 기준이 아니라 시간 기준에 의하더라도 법원에 머무른 10시간 32분 동안을 합하면 2025년 1월 26일 오전 9시 7분경이 아니라 같은 날 저녁 7시 39분까지 구속기간이 연장됩니다. 이 사건 기소는 그 이전인 같은 날 저녁 6시 52분경에 이루어졌습니다. 기소검사는 가장 보수적으로 계산하여 시간 계산으로도 정확히 기소 시한 47분 전에 기소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므로 재판부가 제시한 시간 기준에 의하더라도 매우 적법한 기소였습니다. 시간이 지난 게 아니더라고. 네. 그리고 막 해명하라고 해요. 공수처장이. 그러니까. 해명하라고. 예. 1심 재판부는 엉뚱한 재판을 한 겁니다. 구속 취소의 네. 기준은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한 때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은 구속의 주체가 본인입니다. 재판부가 그렇죠. 관장하는 일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구속 취소할 만한 구속 사유가 없나? 이걸 따져야 되거든요. 내란 수괴는 법정형이 사기 또는 무기형밖에 없습니다. 사형? 이런 네. 경우 사형 또는 무기형밖에 없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는 전형적인 경우고요. 증거인멸의 우려는 너무나 많은 증거인멸의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구속 사유는 여전하거든요. 네. 그리고 구속 기간에
날짜 계산, 때 계산은 이미 과거 지난 일입니다. 그거는 잘못이 검찰에 있다면 검찰에 따로 책임을 물으면 되는 것이지 구속을 취소할 만한 사유가 전혀 아닌데 1심 재판부가 판단을 잘못했고 저는 행정처장의 어제 발언은 그런 부분을 지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자, 법원행정처장이 검찰한테 하시오. 아직 시간 남았지 않소. 필요해요. 당신들이 즉시항고하는 거. 이렇게까지 했는데 검찰이 우린 못하겠어요. 일단 풀어줬잖아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할 수는 안 되고 할 네. 수도 없는 거고. 좀 잘못된 석방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법에 어긋나게. 검찰이 핑계 댈 게 있을까요, 여기서? 그러니까 무슨 너무 부끄러워요. 오늘 대검 회의를 한다고 하니까 무슨 어떤 뭐 이런저런 또 검토를 하긴 하겠지만 네. 이것은 즉시 항고를 해야 되는 사안이죠. 무슨 짠머리를 불리는지 한번 보긴 봐야 되겠는데 이 짠머리 나올 게 있나 여기서? 아무리 쥐어짜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처음에는 석방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 법을 잘 이용하면? 무슨 일인지 잘 몰라가지고 놀래서. 근데 지금은 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판사도 잘못했고 검찰은 더 잘못했다는 걸 이제 알아요. 그래서 이게 분위기가 역전됐어요. 네, 맞습니다. 예. 오늘 큰일 났다. 코너에 몰렸다. 자, 그리고 검사들도 막 지금 난리 났잖아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날로 지금 그동안 해왔고 70년 동안 해왔는데. 71년 동안 했고 국민의힘 유상범, 곽규택, 주진우 검사들도 모두 그렇게 했고 윤석열 검사 본인도 날로 했고 그러니까. 날로 계산을 했고 법에도 날이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체포적부심은 법에 산입하지 당연히 아니한다. 산입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 그동안의 그 법 체계에 따른 형사소송법에 따른 법 적용을 뒤집는 이런 잘못된 결정인 거거든요. 법을 어긴 거잖아. 심우정 검찰총장이 검사들에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없지. 이건 2,300명의 검사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결정입니다. 지 살려고 한 거 아니에요, 지금. 네,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건데. 이해를 할 수 없죠. 다 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 말이 맞지요. 즉시 항고를 하든지 즉시 항고를 해가지고 위에 사람들이 풀어줘도 된다. 하면은 풀어주고 풀어주지 마라 그러면은 그때 풀어주지 말았어야 되는데 즉시 항고에만 매달리던 검찰이 즉시 항고 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는 바람에 윤석열 대통령은 재수감 위기에 놓였다 이 말이에요. 이거 누가 책임질래? 이거 누가 책임지겠어? 이거 심우저희 혼자 책임지겠어? 수사본부에서는 수사하는 부처에서는 재항고 하자 그랬는데 뭐 간부 회의 핑계 대고 그 사람들하고 뭐 했다 해가지고 즉시 항고 안 했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잖아. 즉시 항고 보기서 왜 안 냈는데? 좌우간 대한민국에는 아주 또 세계적인 토픽 뉴스감이 생겼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 구경합시다 이거. 지금은 잘생긴 놈들, 잘난 놈들, 권력 좋은 놈들, 이놈들이 흔드는 게이기 때문에 이놈들이 하는 것도 잘 배웠다 그랬지만은 전부 판파이 이런 실수를 해가지고 입을 째고 앉았으니까 구경이나 해보고 이 책임은 엄중하게 물어가지고 정말로 국민 속이 시원하도록 엄중하게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논평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제 곧 뉴스가 윤석열 대통령 다시 서울구치소 수감 이런 뉴스가 나오지 않을까. 오늘 논평 마치겠습니다.